안녕하세요. 로켓쌤입니다. 오늘은 토익에서 파트 7 문제 유형별로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토익 파트 7에서는 크게 유형을 4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A, B, C, D 유형으로 나누고 이 나누는 형태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법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A유형입니다. A유형은 문제의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한마디로 한 줄 찾기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A, B, C, D의 선택지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택지도 문장이 4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고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에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 구체적인 정보 하나를 선택해서 그 줄이 있을 때까지 빠르게 속독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독이라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굉장히 빨리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안 읽어야 됩니다. 읽지 말고 여러분들 안궁 알고 있죠? 안 물어봤는데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은 문장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스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번 형태. What will shoppers get free of charge on June 15th? 포인트를 적어두시고 읽어봤더니 어때요?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무엇을 샤퍼들이 get free of charge, 공짜로 받을 것인가? 언제? 6월 15일에 라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How can a customer get an additional discount?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추가적인 할인을 해서 자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죠?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What should Mr. Chen do if the first order is delivered? 문제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문장이 나오더라도 여기 있는 키포인트들 Mr. Chen 하면 Chen, deliver 이런 부분을 찾을 때까지 스킵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8번 볼게요. 이 문제. 앞에서 읽었던 거고요. 무엇을 샤퍼들은 get free of charge. 그래서 공짜로란 뜻이고요. on June 15th니까 15일 날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안 읽어도 되거든요. 어떤 걸 받을까 하고 지문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키포인트는 어떤 거다? 6월 15일. 얘는 영어도 아니잖아요. 숫자 형태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을 보면 여러분 아까 정보 어떤 거 찾았어요? 6월 15일 찾았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읽지 말고 눈으로 빨리 훑는 겁니다. 어떻게? 6월 15가 써있는 데만 찾으면 돼요. 하고 봤더니 여기 딱 보이죠? 그러면 정답줄 여러분 찾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을 틀리게 하는 정보가 되니까 읽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We will be giveaway 이런 단어가 보이죠? giveaway는 배포하다, 나눠주다라는 뜻인데 문제 자체가 get free of charge. 공짜로 무엇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나왔죠? 그러면 정답줄인 거 확신하시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30초 미만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세븐이라 그래서 모든 단어랑 문법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해석을 아주 정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문제 유형별에 따라서 이렇게 한 줄로 바로 끝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이런 애들을 빨리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뒤에 연계 지문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A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추가적인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의어라든가 유의어 같은 것도 할 건데,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percent off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요. additional은 extra라는 말로 대체돼서 자주 나옵니다. A, B, C, D를 바로 읽지 마시고 바로 지문으로 올라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요거 4개 읽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도 줄이셔야 됩니다. 찾아야 될 정보는 어떤 거? 앞에서 percent off라든가 extra. 요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는 문장 한 줄 찾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offer 다 읽다 보면 이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고를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거야? 이거는 질문지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형태만 나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extra 15% off가 나와 있는 그 문장이거든요. 위에 있는 것들은 오답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정답줄이 되겠습니다. A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맞출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자, 머릿속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할인 받을까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막 읽다 보면 여기 할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을 유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문제 확인했죠? 추가적인 할인은 어떻게 봐야 돼? additional 다른 말로 해서 extra.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는 percent off니까 자, 눈으로 막 훑는 거예요. 자, 여기 봤는데 밑줄 그리려고 하다가 extra가 안 나왔으니까 참아야 돼. 그럼 봤더니 뒤에 extra 15% off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정답줄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는 오답이 되겠고, 자,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거? 자, sign up for 하면 register라는 뜻이고요. 등록하다는 뜻입니다. 이 가게의 카드에 그래서 membership을 등록했을 때 멤버가 되었을 때 추가적인 할인을 더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자, 150번의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completing a survey라는 단어 보이지도 않았죠? 자, 여기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get Ronson's card 해서 정답이 되겠고요. 자, C번은 광고를 보여줘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지가 않는 거야. 자, D번은요. number of item. 특정 개수의 아이템을 구매해서 할인을 더 받는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7번 읽는 순간 굉장히 길고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죠. 바로 A유형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무엇을 첸 씨는 해야만 할까요? 만약에 첫 번째 주문이 도착을 한다면 이라고 굉장히 자세한 문장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찾아야 될 정보는 사람 이름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주문, 이 도착했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람 이름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첸 씨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편지 글이나 이메일 글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유 찾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사람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패트릭은 내가 되겠고요. 자, 받는 사람이 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사람은 recipient and 첸 씨죠. 그러면 아까 미스터 첸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포인트가 나와 있을 거니까 요거는 꼭 구분해 두셔야 되고 질문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원래 했던 주문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유는 나왔죠. 근데 첫 번째 주문 이렇게 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첫 주문 근데 첫 주문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기 봤더니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첫 주문이 도착해 유 보여요? in the event는 뭐뭐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뭐뭐라면 그래서 if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주문이 당신한테 배송이 된다면 문장이 써 있거든요. 문제 다시 볼까요? 자, 문제 봤더니 여기 What should Mr. Chen do if the first order is delivered? 보이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you 나와야 되고요. 정답줄인가 하고 왔더니 first order랑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써 있어야 되거든. 쭉 보시는 겁니다. 없잖아요. original order가 자, first order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elivered니까 그냥 delivered 하고 쓰면 되겠고요. to you하고 나왔으니까 you가 여기서는 Mr. Chen이었잖아요. 자, 거기다가 what should, if가 나왔는데 여기 in the event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줄을 찾았어요. 자, 얘는 질문줄이 되겠죠. 질문에 관련된 똑같은 문제 나왔고 진짜 정답줄은 바로 여기 나오는 please 구문이 정답줄이거든요. 자, 해야 되는 방법 call 일단 전화 주세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럼 결국은 전화해라. 원래 주문이 당신한테 간다면 전화해라가 포인트거든. 그러면 전화 걸어라 표현만 찾으면 되는데 자, 전화해라 나오지 않았죠? 자, 회사 웹사이트 가라. 자, 콜 전화해라. 도착했다고. 자, D번은 교환해라 새 걸로. 자, 우리가 정답줄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헷갈리지도 않죠. 문제 확인을 했고 정답줄 찾았다면 그것만 읽고 그때 이제 A, B, C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안 헷갈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자, B 유형입니다. 자, B 유형은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정답줄은 어디 나왔냐면 자, 문장이 이렇게 크게 대부분 세 단락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정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이 단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정도면 거의 대부분 정답이 나오고요. 자, 그거보다 더 좋은 문제풀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문장 속에서 얘가 원하는 바를 말해주는 그런 문장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I want, I hope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서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 Would you, could you, please 요런 식으로 문장 표현을 해서 원하는 바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keep in mind that 명심해 두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뭐 please note that, please note that 알아두세요 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고요. 뭐 더 자주 나오는 거는 however,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말해주기 위해서 however, but 이런 표현들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는 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온다? 자,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why was this letter written? 이런 식으로 이 편지는 왜 쓰여졌을까? 자, 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글의 목적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형태 보세요. 문제 자체가 What is the purpose? purpose가 목적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advertisement니까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문제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런 애들은 이게 글의 목적 비유형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 여러분들 선택지 바로 보시지 말고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읽고 나서 ABCD랑 연결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ABCD를 확인했는데 연결되는 정답이 없다. 그러면 윗줄로 올라가셔서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정답줄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도 보겠습니다. 왜 이메일이 보내졌는가? 자, 그래서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들 봤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58번을 좀 보시면, 자, What is the purpose of the advertisement? 자, 그 광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딱 보자마자 비유형인 거 알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바로 지문으로 올라가셔서,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렸죠? If your answer is no, 자, 밑줄 긋습니다. 쭉 그어놓고 읽으셔도 괜찮고요. 자, 물어보는 표현하고 딱 나왔지? 자, 이게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정답줄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비교해서 정답이 안 나오면 위에 줄까지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장을 봤더니 대답이 만약에 아니라면 하고 나왔고, 자, would you like to 라는 부분 보여요? 여러분, would like to는 무슨 뜻인데요? like to는 want to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다. 자, how would you like to?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Get rid of these books. 이런 책들을 없애고 make money at the same time. 돈도 벌 수 있다면.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번은 자, publicize는 공표하다. 자, on offer니까 제안. 한마디로 A번은 제안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B번은요, notify는 알리다의 뜻이고요. 자, 고객들한테 problem, 자, 이렇게 문제점을 알려주려고 쓴 글이다. 자, C번은요, introduce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 D번은, 자, announce는 발표하다. 자, opening a store, 가게 오픈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 네 개 중에 정답이 어떤 걸까요? 일단 어떤 문제점을 말하지 않았고,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get rid of에서 없애버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도 아니고, 새로운 가게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정답은 A번이고, 자, 수업 시간에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문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무엇인가를 광고하기 위해서 쓴 글이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러면 인터넷이 그 회사의 상품이 되겠고 아니면 여기가 레스토랑이다. 그러면 음식을 파는 그런 것이 이 회사의 서비스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바로 광고문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offer가 제안이라든가 제공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는 단어고 publicize가 광고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dvertisement 정의라고 봐도 뭐 무방하고요. 자, 문제 자체도
자, 정답줄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자, 어떨 것 같아? Get rid of these books. 이런 먼지가 붙은 이런 책들을 다 없애버리고 돈도 동시에 버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A번 쪽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한테 보세요. 자, 왜 이 편지가 쓰여졌는가? 자, 보자마자 편지가 쓰여진 이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글의 목적인 비유형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지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문을 봤더니 단락이 2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긋고 생각하라 그랬지. 자, please 뭐뭐 해주세요. contact one of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하고 나왔고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연락 주세요라는 정보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석이 빨리 되는 이유는 어떤 거다? 여기서부터는 전화번호 나왔고 여기서부터 날짜 정보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 글의 목적을 나타내기에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 자, 그 말은 위에서 정답을 발견해 주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세요는 맞아요. 자, 여기 궁금한 게 있다면 아니면 요거에 관련해서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글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 문장 속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 찾아야 될 거. 우리는 당신이 이걸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in an effort to,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정답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encourage you to renew, 당신한테 리뉴를 권장해 주고 싶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죠. would like to는 want to,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너한테 뭐 하고 싶다? 제안을 한번 주고 싶다. 이것을 reduced price, 이거는 가격의 할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discount죠. 뭐 percent off, discount. 자, 할인된 가격으로 리뉴를 하면 할인된 가격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써 있고요.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자, ABCD에서 정답은 어떤 거가 될까요? 정답은 바로 그렇지, C번의 discount on a purchase가 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Why was the email sent?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메일이 왜 보내졌는가? 자, 보자마자 글의 목적인 비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행동은 어떻게? 바로 지문으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을 밑줄 긋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느낌 딱 오죠? 느낌이 싹 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인데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글의 목적인 would you, could you, please 부분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밑줄 한번 쭉 그어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정답줄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해석이 아까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C, 알아봐 줄래? If would mind us rescheduling 하면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지, 스케줄을 바꾸는 거에 관련해서, 그치, 결국은 시간에 나타내는 표현, 시간표 바꾸는 거 혹시 괜찮은지 물어봐 줄래?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7번 A번. 자, to request more information. 자,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모든 단어들이 이 information 안에 들어간다는 말 한 적 있지? 뭐 비교급도 나왔고. 자, 그런데 지금 스케줄을 바꾸는 거를 물어보려고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자, A번 정보를 요청하려고, 그것도 작가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 B번은요, ask employee to 부정사에서 직원들한테 host a book talk, 이 토론회를 진행하라고 이 글을 썼다. 자, C번은요, get help, 도움받으려고, 자, changing some plans에다 별표 쳐놓고, change라는 단어도 별표, plans도 별표.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처럼 fees, 이런 돈이 나오면 항상 돈 표시하는 버릇 해두시고, A번은 작가 정보입니다. 작가의 정보. 자, 두 번째는요, 직원들한테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C번은요, 도움을 받으려고 바뀌는 거. 자, 어떤 계획이 바뀌는 거를 도와달라고. 자, D번은요, fee, 가격에 관련된 거를 말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정답줄은 would you so kind contact,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rescheduling. 자, 여기서 북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아까 오답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되겠죠? 시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도와줄래? 라는 표현이 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C 유형이라 그래서 문제 속에 이렇게 NOT, not이 들어가 있는 것.
C 유형이 되겠고, 자,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면 단어만 A, B, C, D 선택지가 써 있는 게 있고 문장이 써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what is not? 자, 그렇죠? 자, 질문 속에 이렇게 not이 크게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유형 뭐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what is indicated in West Bay Clothing's written policy라고 해서 질문을 했고요. 자, 2번 형태 보세요. What is not not 하고 나왔죠? Mentioned as being available on Hampton Cultural Center 웹사이트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 되는데, 자, 어떤 게 난이도가 낮냐면 단어만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얘네들은 3개의 단어가 그대로 써 있고 하나만 안 써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정답줄만 찾아내면 굉장히 간단히 풀 수 있겠고, 자, 문장이 나온 거는 왜 난이도를 중을 줬냐? 자, 대부분 토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만 맞고 나머지 문장은 틀리는 게 많은데, 자, 여기서는 아닌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3문장이 맞고 하나가 틀리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문장, 4문장을 여러분이 정확히 찾아주셔야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해석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문제 형태 보세요. What is not indicated in the West Bay Clothing written policy하고 나왔죠? 자, 이거는 문제 C 유형이 되겠고, 근데 A, B, C, D를 봤더니 문장으로만 4문장이 나와 있다. 자, 그 말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난이도 중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문제 파악을 조금 해놓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Customers limited amount of time to return an item. 자, 제한된 시간 갖고 있다. 반품하는 데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 자, representatives 하면은 담당자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가능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가능합니까? 그치, 상담해 줄 사람이 있다. 자, C번은요. Returned items can be refunded. 교환되어진, 반품되어진 그런 물건들은 환불이 될 수 있대요. 크레딧 카드로 환불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고요. 자, 고객 전화번호가 is required. 요구되어진다. Returning an items 해서 물건을 교환할 때 고객 전화번호를 필수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자, 지문을 보고 아닌 거 지워보면서 보겠습니다.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자, 문장 속에서 자, 여기 날짜 같은 정보가 나오면 자, 155번의 A번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시간에 관련된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please note that 하는 중요한 문장 나오고요. 자, 30 days or more 하고 나왔기 때문에 A번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B번 형태는 담당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교환을 담당해 줄 사람, 교환에 대해서 말을 해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please 하고 보이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의 직원한테 연락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B번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C번 형태를 봤더니, 자, 리턴 아이템은 리펀드 될 수 있는데 크레딧 카드가 어디 나와 있는 형태를 봤더니 바로 requested 하고 형태 보이죠? 그렇지. 여기 봤더니 리펀드가 크레딧 카드로 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C번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이제 D번 같이 여기 전화번호 형태 나왔는데 고객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객 서비스 부서의 전화번호가 써 있는 거고 D번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맞는 부분을 X 치면서 이렇게 D번을 골라주는 이런 문제가 바로 C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2번 패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속에서 not이 들어가 있는 걸 봤고 단어만 4개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난이도 하가 되는 쉬운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not mentioned니까 언급되지 않은 거. 자, 바로 HC 센터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지 않은 걸 골라라 라는 표현이 되겠고, 단어가 뭉쳐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웹사이트를 일단 문장 속에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지문에서 어디 나왔다? 자, 바로 여기 Please visit라고 웹사이트하고 보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밑줄을 쭉 그어보시면 바로 포토 나오기 시작했고요. Directions하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뭐까지 나왔냐면 Schedule하고 티켓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파악만 하고 이 웹사이트에 뭐가 안 들어가 있을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게 아닌 거는 어떤 걸까 하고 봤더니, 자, 해석이 좀 안 되더라도 웹사이트는 여러분 읽으실 수 있고 ABC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D번만 X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가 네 번째가 선생님 생각에는 토익의 꽃이라고 해야 되죠?
바로 유의어랑 동의어가 나오는 요 표현이 문제 수도 많을 뿐더러 문제를 읽고서도 정답을 못 맞추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동의어 열심히 읽으시고 정답 연결하는 연습만 하시면 문제풀이만 정확히 알게 된다면 오히려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빨리 문제도 풀 뿐더러 무조건적으로 읽고 푸는 학생들보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애들이 파트 3, 4에서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유의어 동의어 프린트도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어 유의어 문제가 나오거나 추론 암시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범위가 굉장히 큰 단어들이 정답이 됩니다. 질문 속에서 뭐 indicate라든가 suggest, stated 하고 나오면 이 글 전체에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단어를 숨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mention도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뭐뭐일 것 같은가, 나왔을 것 같은 거, true, 진짜는 뭘까, 아닐 것 같은 것도 있다는 뜻이고요. 자, infer랑 imply가 이제 추론 암시 쪽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세븐에는 그런 구분 없이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선택지를 보고 확인하면 문제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정답을 맞출 수는 있거든요. 자, 우리가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뭐 what이라든가 who라든가 이런 식이 나와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에 그렇게 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A, B, C, D의 선택지를 확인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지문 보기 전에 선택지부터 확인하시고, 자, 우리가 외웠던 동의어 형태가 이 선택지에 써 있으면 정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픽, 세컨픽 하라고 했던 기억해요? 그래서 지문에서 혹시 못 찾았다 하더라도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동의어가 나왔다 그러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바로 이거 What is indicated about the Mr. Baker 하고 나왔죠? 자, 베이커 씨에 관련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왔을 때 동의어로 나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자, 2번 자, stated about the store, 자, 가게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는 그렇게 읽을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선택지를 보고 원픽, 세컨픽을 고른 다음에 문제 맞추는 연습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indicate about the baker 하고 보이죠? 자, ABC 형태 볼게요. 자, he has already been to 카간 북스 하고 나왔습니다. 가본 적이 있다의 표현이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동의어 형태에서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자, B번은 have to reschedule his visit. 여기서는 동의어 형태 안 나왔죠? 자, C번은 he is asking for the raise. 자, 이거는 돈 표시, 항상 카테고리를 나눌 때 이렇게 raise라든가 fee라든가 price 이렇게 돈에 관련된 표현 나오면 돈 표시를 간략하게 해서 카테고리 나누는 연습 해주셔야 되고, 자, D번은 he's known in other countries. 여러분, other country가 뭡니까? 자, 이건 동의어 몇 개 정도 해줬더라? 엄청나게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other countries 동의어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첫 번째, oversea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broad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그치,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니까, 여러분, around the world.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globe란 단어도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international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외국이니까 뭐 foreign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 형태가 많은 애가 D번에 나왔다 그러면 정답률 높은 거는, 자, C번은 돈 얘기가 꼭 나와야 되니까 구체적인 정보고요. B번도 시간 표현이 두 개 나와서 바뀐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A번하고 D번처럼 A번 가본 적 있다라고 나왔고 again이라든가 뭐 before 이런 식으로 써서 한번 가본 적이 있다, 뭐 들렀다, 이미 가본 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동의어가 가능하고요. D번은 동의어가 이렇게 많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안 보고 정답 찍는다면 D번은 일단 원픽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A번이 세컨픽이라고 했을 때, 자, 못 고르겠다 그러면 정답 D번이고요. 100% 맞추시려면 두 개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여있나,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쓰여있는 말이 있나,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봤는데, 자, 베이커 씨에 관련된 거라고 나왔는데 여기 사람 이름이 지금 토마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짝 당황할 수는 있거든요.
자, 나는 존슨이고요. 그래서 존슨이 이 토마스 씨한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베이커거든요. 자,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베이커라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베이커 하고 찾는 거예요. 베이커 하고 나왔죠. 자, 그럼 정답은 여기서부터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중요한 건 한 줄 밑줄 그어보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나라고 봤더니 여기 끝났네요. 많은 internationally acclaimed books. acclaimed는 well known의 뜻입니다. 칭송받고 칭찬받고 알려졌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작가가 어떤 책을 썼냐면 이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썼는데 여러 국가적으로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famous. 동의어가 다 써 있는 겁니다. internationally around the world가 되고 other countries고요. acclaimed가 well known, famous의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베이커 씨에 관련해서 나온 거는 동의어 형태로 해서 정답은 D번 쓰시면 되겠습니다.